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딥박스대 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웬거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전술 분석 콘텐츠를 올리곤 있었는데 방장님이랑 녹화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페이페님과도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손발을 맞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에 좀 심신미약 상태라 가지고 제가 연장근무를 뛰게 됐습니다. 웬거님과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 A매치 주간이기도 하고 이제 경기가 없다 보니까 방장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A매치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 하시면서 방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팟빵이랑 유튜브에 나리님 초대석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했고, 그다음 은연중을 생각했던 게, 우리가 사실 뭐 지금 디팍스테를 한 5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희도 뭐 사실 축구 추갈못이긴 하긴 하지만, 그 대충은 이제 축구 보는 이게 좀 까라가 생겼다라고 좀 제가 좀 약간은 좀 자부하거든요. 어. 조금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천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대구 FC가 지금 3라운드를 거치면서 나온 아쉬운 점들 한번 저희의 시선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요 녹음 자체는 여름에도 누가 나가고, 강산이가 4월에 입대를 하고, 재원이가 이제 뭐 카타르 이제 U23 챔피언십에 나가는 거 그런 변수 다 제외하고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점들을 공격 파트 위주로 좀 한번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공격만 오늘 다룰 이유는 일단 수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어떤 포메이션 어떤 전술을 따냐에 따라서 조금 수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부분을 일단 할애를 해야 돼서 저희가 그렇게 길어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일단 대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공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지공 상황에서의 좀 약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가 바로 이 개눈깔의 시선. 그 아니죠. 이스타TV의 그건 아닙니다. 예. 개 눈깔의 시선. 예, 개 뭐뭐 같은 눈깔이. 이제 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이게 사실 정답이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FM 같이 그런 감독 컨텐츠로 한다면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느낌에 좀 가깝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격 파트에서 있는데, 일단 웬건님께서 내세운 토픽이 느린 시공, 빠른 전환인데, 이게 약간 트랜지션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뭐 오늘은 되게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뭐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의 첫 번째 고민은 지금 수협이나 최근에 수협이나 아니면 김천 상무 같은 경기들에서 보면은 상대가 역습을 포기하고 중앙 공간 정도에서 수비 블럭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공을 뺏어올 것, 그냥 대구의 수비를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이 팀마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만날 광주 같은 팀도 광주 같은 팀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전진 압박을 하면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대구의 공을 높은 위치에서 가져오려는 그런 모습도 보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구가 이번 지난 경기, 특히 수협 경기에서 보였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대구는 빠른 전환으로 일단 재미를 봤던 팀이잖아요, 몇 년간. 바셀루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빠른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느린 지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최영권 감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요시노 벨톨라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전개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 공격을 할 수 있나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 FC 팬분들이 가장 좀 속 뒤집어지는 지금 파트 중에 한 파트인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창 잘 나갔을 때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김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협에 있는 그 녀석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따져 보면은 더미러너들은 그렇게 대표적인 선수들 일단 1구 시즌 그렇게 둘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맞습니다. 20시즌, 21시즌은 세징야 원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에드가 세징야 선수가 노쇠할 나이가 됐고 그다음에 스피드가 음. 떨어지는 게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데 에드가 세징야한테 우리 지공 상황에서도 너네가 받아서 볼을 해주고 역습 상황에서도 너네가 볼을 들고 올라가자라고 하기엔 너무 무리인 상황이거든요.
에드가 세징야를 그렇게 같이 기용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경기의 템포를 떨굴 필요가 있고 그거를 낮추려고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공을 좀 더 안전하게 소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대구의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작전판을 좀 준비를 해서 대충 어떤 시퀀스로 이걸 좀 빌드업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음.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희가 작전판을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4-4-2로 상대방을 놨고요. 그 지난 방송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선 3경기, 그다음에 앞으로 만날 3경기는 모두 팀들이 4-4-2로 수비를 하는 형태고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비 라인의 위치, 압박을 시작하는 위치의 높낮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수액 같은 팀은 중간 정도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시작을 했고 광주 같은 팀은 하이 프레싱을 구사를 하겠죠. 또 높은 위치에서 대구의 빌드업을 방해를 하려고 할 텐데 일단 그거 정도의 디테일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누구를 마크맨을 할 것인가도 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노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드업 패턴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빌드업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양 측면을 누가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이 측면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에드가 선수가 윙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카 선수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롱볼을 차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렇죠. 생각하기에는 에드가 선수를 측면으로 이제는 빼는 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게 에드가 선수가 제카 선수만큼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오늘 전술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대구 팀 중에 가장 큰 강점, 대구 팀의 포지션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강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오히려 에드가 세징야보다도 오른 양쪽 윙백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 각각 홍철, 그리고 황재원 선수가 지금 맡고 있는데, 홍철은 일단 킥이 가장 장점이 있고, 황재원 선수도 3년차 선수고,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 되어 있고요. 오른발 킥 능력도 좋지만, 선수가 드리블 능력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뭐 지난 수협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발로 이제 긁어내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크루분들도 다 지금 통일된 의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은 리그에서도 전북, 울산 다음으로 가장 위력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김진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홍철 선수보다 잘하는 왼쪽 윙백이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윙백에서는 서령우 선수보다는 저는 황재현 선수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령우 선수가 지금 국대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양쪽 윙백이 일단 국대급의 기량, 국대급의 기량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그냥 저는 리그 탑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강점을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쪽 측면 쪽으로 이제 대구도 이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도. 왜 그러면 양쪽 측면이 중요하냐? 이 중간에 있는 이 대형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센터백을 4명을 이렇게 줄로 이었을 때 이 센터백들의 간격을 넓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감독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이 센터백이 4명이 이렇게 일렬로 잘 서 있어야 그 수비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센터백들이 이 마지막 라인이 튀어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이 양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바셀루스 선수가 나왔을 땐 바셀루스 선수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측면을 잡아도 되고 이건 뭐 누가 잡냐 안 잡냐의 그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징야 선수를 측면에 빼있기에는 영향력이 너무 아쉽잖아요. 세징야 선수가 1대1도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1대1만 하기에는 경기 중에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홍철 선수를 저는 이렇게 높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은 고재현 선수가 일단 1대1이 안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1대1이 가능한 오히려 저는 황재현 선수가 고재현 선수보다 1대1 능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는 고재현 선수 오른쪽은 고재현 선수보다는 황재현 선수를 양 윙의 끝으로 상대 포백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홍철 선수를 일단 왼쪽에 똑같이 상대 포백을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공격적인 일단 전형이 되겠죠. 양쪽 윙백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네. 제가 딱 자소판을 봐도 3-2-5 정도 되는 그런 그쵸. 전형이거든요. 3-2-5 네. 정도에 가까운 전형이고 이 양쪽 윙백이 올라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선 중앙에는 볼
볼 소유가 돼야 되죠. 이 볼 소유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요시노와 벨톨라를 기용을 저는 지금 이게 제가 막 아예 없는 전술을 짤 수는 없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 지금 선수 기용해서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시노와 벨톨라를 3선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4-4-2 이렇게 중앙에 서 있고 그다음 에드가 선수가 이 센터백들이 못 움직이게 이렇게 중앙에만 머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드가 선수가 내려와서 물론 플레이를 해도 되겠지만 내려오고 뭐 양쪽 측면으로 도움을 주고 이 정도의 차이지 저는 이 중간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드가 선수. 그렇습니다. 에드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공 능력이거든요. 지난 수입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드가 선수가 계속 측면에서 있었던 걸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드가 선수도 이렇게 중앙에 고정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선수가 요시노 벨톨라 고정, 그다음에 에드가 고정, 그다음에 고재현 선수와 세징야 선수의 위치인데 저는 이 측면을 황재현 선수를 꼭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재현 선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언급했듯이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강점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측면에서의 그런 전형적인 윙어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뭐 측면을 해서 1대1 돌파를 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서 에드가 선수가 뚝배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패턴의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에드가 선수를 보고 올라온 공을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하고 들어가서 오히려 투톱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거의 세컨톱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 고재현 선수를 최대한 골대 가까이 붙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는 역할로 황재현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고재현 선수가 이제 한창 좋았을 때, 그러니까 22시즌, 23시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했을 때 고재현 선수가 골문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 중앙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센터백 하나를 좀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양쪽 센터백을. 최용근 감독의 상향으로 봤을 때는 이 양쪽 센터백보다는 김강선 선수로 정말 제한적으로 올려놓고 쓰는 그런 상황도 보였었는데 일단 그 김강선 선수의 자리에 위치할 그 센터백으로 풀어도 되고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대구의 그 왼쪽 그러니까 상대의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벨톨라, 세징야, 뭐 요시노 이런 식으로 조금 왼쪽으로 몰려 있겠죠. 홍철 선수를 활용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대 센터백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형이 이런 식으로 땡겨 서겠죠.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벨톨라 요시노한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센터백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팀마다 성향이 차이고 그다음에 마크맨이 누구를 받기로 했냐 이런 식으로 성향에 따라 좀 많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그 뭐 이런 식으로 요시나 선수, 벨톨라 선수를 마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다음 벨톨라 선수, 고명석 선수, 그다음에 뭐 요시노, 김강산, 김진혁 이런 그다음에 홍철 이렇게까지 지금 놓고 빌드업을 하잖아요, 보통. 황재원 선수가 네. 이쪽으로 폭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으로 상대 수비가 쏠렸을 때 이 윗공간 이건 윗공간 얘기 여기는 이건 지난화에서 얘기를 했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상대 일선 압박을 풀기 위해서 이 윗공간은 누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난화에서 저희 지난 수협전에서는 김강선 선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게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 이유가 일단 김강선 선수, 그다음에 요시노 선수, 벨토라 선수가 일단 삼각형을 이룰 수 있고 만약에 완전 이렇게 높여서 플레이를 했을 때 벨토라 선수가 요시노 선수한테 주면 이렇게 선수가 딸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김강선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전진을 했을 때 김강선 선수한테 볼을 주면 이 첫 번째 왼쪽 윙을 당길 수가 있고 그러면 고재현 선수 바로 원터치로 볼을 돌려주면 이 2대1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오른쪽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수적 무리 상황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안 됐어서 지난 경기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게 불과 오른쪽 문제가 아니라 양쪽 측면에서 수적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 지난 경기들을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강산 선수를 안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게 아무도 안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시노 벨톨라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센터톱이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아무도 안 올라가면. 네. 그래서
만약에 벨톨라 요시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시노가 볼을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데는 백패스밖에 없고 백패스를 거쳐서 만약에 김진영 선수가 이만큼 올라가서 볼을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 전체적인 전형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맨마킹은 다 잡힌 상황이고 블록은 다 잡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패스를 한 번 덜 거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은 이 김강선 선수 혹은 제가 감독이었다고 쳐면 저는 김진혁 선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김강선 선수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동감입니다. 중앙에서 네. 올라가는 시간보다는 이 오른쪽에서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전진하는 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중앙에 있다가 갑자기 측면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간보다 그쪽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그냥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게 시간이 더 짧게 맞죠.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이게 말을 했었는데 김진호 선수가 이렇게 볼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냥 김진호 선수가 약속된 플레이로 위로 올라가서 받았으면 여기서 김진영 선수는 무주공산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그 공간을 향해서 그냥 전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불안한 황재현 선수한테 줘버리면 되거든요. 이것도 또 이지선사를 걸 수가 있죠. 만약에 김지영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받으면 이 선수가 끌려 나오겠죠. 왜냐면 그렇죠. 톱이 오기엔 너무 멀잖아요, 시간이. 그럼 그래 윙이 와야 되거든요. 윙이 오면 이미 여기서 아까 언급했듯이 황재현 선수를 여기 오른쪽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고재현 선수가 와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고재현 선수의 그런 언더볼 능력이 불안하면 반대로 놔도 되거든요. 음. 이렇게 놓고 황재현 선수가 미드필더 플레이를 해도 되고. 그럼 고재현 선수는 거기서 이제 원투로 줘가지고 황재원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빠른 템포의 공격이니까 만약에 상대 왼쪽 윙 선수가 끌려 나왔을 때 김지현 선수가 황재현 선수한테 주면 1대1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침투를 해도 되고 고재현 선수가 그렇죠. 침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황재현 선수한테 1대1 해줘 해서 여기다 올려버려도 이미 3명이 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대구가 지난 세 라운드 동안 가장 없었던 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정말 없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하프스페이스 그래서 침투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게 여기 맞습니다. 이 공간이 위협적인 이유는 여기서 공간에서 누가 볼을 잡으면 패스를 해도 되고 슈팅을 해도 되고 크로스를 해도 되거든요. 세컨 볼이 나올 확률도 저기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만약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예 뒤로 쳐내거나 이쪽으로 쳐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미 그 반대편 방향에 저희 대구 선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세컨볼 상황이 발생해도 50대 50이면 공격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확률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 굉장히 공격한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일단 고명서 선수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반대로 또 놓아볼게요. 이것도 지난 경기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다음에 여전히 이 황재현, 홍초는 고정을 해놓고 고재현, 에드가 세징야가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요시노, 벨톨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네. 똑같이 이 왼쪽 아래 공간이 또 비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고명석 선수가 생각보다 저는 드리블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명석 선수가 이 위치에 선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고명석 선수는 대신 그 커버 역할을 잘하지만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원우 선수가 여기에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볼을 이렇게 보내면 이원우 선수는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선수거든요. 이게 이원우 선수라고 해보죠. 네. 여기서 이원우 선수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전진하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해서 여기 이 측면에서의 3대2 싸움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이원우 선수한테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원우 선수가 이렇게 전진만 하고 여기서 홍철 선수한테 주면서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네네. 이렇게 끌어당기면 다시 이런 식으로 끌려오겠죠. 막 끌려오면 음, 이미 여기서 세징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원우 선수가 여기서 그냥 에드가 선수한테 붙여도 돼요. 자신이 얼리 없으면. 크로스 개념으로도.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왼발 센터백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정발 센터백이 딱 어울리는 그런 자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원우 선수 기용을 했을 때 이런 건 효과를 보기가 좋을 거고 그다음에 김진혁 선수는 저는 그대로 놔두고 싶은 게 김진혁 선수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슈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패스, 뭐 사실 발밑이 좀 불안해서 김진영 선수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얼리 크로스 아까 언급했던 그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은 김진영 선수를 뒀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반대로 만약에 상대가 하이 프레싱을 할 때는 어떻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하이 프레싱을 할 때는 어떻게 풀어나와야 될지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광주도 그렇고 우리가 그 광주 다음에 만날 지금 가공 같은 경우도 이런 하이 프레싱을 되게 많이 구사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죠. 사실 최영건 감독님이 하시는 것 중에 제일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슬슬 물러나요. 우리 대구가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다 전체를 올리면 갑자기 여기서 홍철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센터백을 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홍철 선수가 받아서 들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빌드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홍철 선수가 센터백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왼발 센터백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예. 홍철 선수는 윙 쪽에서 플레이했을 때 더 영향력이 좋은 선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센터백을 그냥 발밑 불안한 선수를 놓고 홍철 선수한테 이렇게 이것도 사실 해줘 빌드업이거든요. 그냥 이제 킥 좋은 선수한테 그냥 빌드업 맡겨 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의 개인 능력의 빌드업보다는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올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이원호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센터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압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메이션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그쵸. 그러면 이제 대구 왼쪽으로 지금 다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을 보고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선수가 다가오게 되고 그럼 벨톨라 선수, 세징야 선수, 홍철 선수가 다 받으러 와주겠죠. 네. 그러면은 얘 선수들도 다 압박을 오고 이런 식으로 중앙을 차단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러면은 측면으로 보내서 세징야 선수가 뒷공간을 보고 바로 떨궈주는 방법이 저는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일단 에드가 선수, 세징야 선수를 보고 이 뒷공간으로 그냥 공을 놓아주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차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음. 여기서 제가 뭔가를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네. 여기를 보고 그냥 차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고재현, 에드가 선수가 모여들면서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뒤에서 빌드업을 하는 게 음음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하이 네. 프레싱을 하는 팀일수록 사실은 대구를 상대로는 대구는 사실 이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되게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 밥으로 약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이 오승훈 선수 이 킥 좋은 골키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오승훈 선수와 최영훈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킥이 좋은 골키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킥이 좋은 골키퍼가 있다면 여기서 골키퍼가 받고 그냥 에드가 선수를 향해서 보내주면 이렇게 앞으로 다 선수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 고재현 선수가 몰릴 만한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의 수적 우위를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양쪽 윙백들의 어떤 활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에드가 선수가 떨고 온 세컨볼을 세징야가 잡거나 혹은 고재현 선수가 잡아 가지고 양쪽 윙에서 이제 벌리고 있으면은 그 윙 선수들이 받아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전진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세징야 선수보다는 바셀루스 선수가 효율적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바셀루 선수가 그 온도볼로 해서 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셀루스 선수가 만약에 이 위치에 왔을 때는 여기서 안에서 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바셀루스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드넓은 뒷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겠죠,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바셀루스 선수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일선 압박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wen거님께서 다음 이제 제안을 해준 게 바로 이 요시노 선수를 이용한 공격 빌드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할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시노 선수를 미드필더로 썼을 때 그다음에 센터백으로 썼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요시노 선수가 미드필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요시노가 오른쪽, 벨톨라가 왼쪽에 포진을 하고 그다음에 요시노 선수가 때에 따라서 박스
타격을 하러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패턴을 취했었는데, 저였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시노 선수, 벨톨라 선수를 반대로 놓고 플레이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황재현 선수와 홍철 선수를 똑같이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이 상대 포백을 고정하는 데 할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징야 선수를 활용해서 이 황재현 선수한테 1대1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빌드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김강선 선수가 전진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명서 선수를 향해서 끌려오겠죠. 상대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포진이 될 거고, 세징야 선수가 가까이 붙어주고 에드가 선수가 고지현 선수한테 붙어주고, 그리고 일단 홍철 선수를 고정함으로써의 얻을 수 있는 홍철 선수 여기를 놓고 상대 풀백을 고정시키는데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세징야 선수의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백을 서 있다가 만약에 이 고명서 선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원호 선수를 활용을 해서 센터백이 여기 위치에서 볼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볼을 받으면 일단 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통은 그렇죠. 오른쪽 윙이 끌려오겠죠, 상대. 네. 왜냐면 요시나 선수는 마크만이 됐고 벨토라 선수도 볼을 받아주러는 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크맨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오른쪽 윙이 끌려오게 되면 이 세징야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이 상대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으러 오겠지만, 이 세징야 선수가 있는 공간에 투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징야 선수가 뭐 여기서 당연히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것도 오른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포인트는 이 센터백이 올라오면서 이 오른쪽 윙을 끌고 나오면 이 세징야 선수가 미드필더의 압박은 받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프리한 상태에서 이 1대1 상황에서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세징야 선수는 반대발 윙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대발 공미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징야 선수는 이 경기장의 반대편을 보고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뭐 곧잘 하는 선수죠. 이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만약에 대구의 왼쪽으로 공격이 진행됐다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다 딸려올 거란 말이에요, 상대들이. 그렇죠. 여기 수비 이제 블록들이 다 이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황재현 선수가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 똑같이 황재현 선수한테 끌려 나가면 에드가 선수는 뭐 예를 들면은 상대 센터백이 못 나가도록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고재현 선수한테 침투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양쪽 윙백을 벌리면서의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지금 백스리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양쪽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측면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공간을 계속 열어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벨톨라를 저기다 놨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벨톨라, 그다음에 요시노, 김진혁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럼 김진혁이 또 여기서 볼을 잡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센터백이 이 풀백 공간에서 볼을 잡는 거예요. 여기 이 공간에서. 계속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바로 이 그 센터백들의 그 하프라인 위로까지의 그런 참여. 그렇죠. 예. 그래서 김진혁 선수가 여기서 예를 들면 볼을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여기서 만약에 뭐 미드필더를 잡고 있는 경우의 팀인 경우에는 이 왼쪽 윙이 끌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벨톨라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아니면은 벨톨라 선수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중앙에서 잡고 돌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백이 이렇게 끌려 나오면,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요시노 선수가 받으러 가고, 만약에 여기서 빌드업 숫자가 비게 되는 경우에는 벨톨라 선수는 또 반대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홍철 선수한테 줄 수 있는 킥이 있어요. 상대 측면의 윙백의 1대1 원어원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윙백 대 윙백 간의 싸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윙백의 기량을 보여주기 좋은 상황을 조성해줄 수 있는 거죠. 윙백을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쟤는 계속 윙백을 강조하는 이유가, 윙백이 기량이 좋은 것도 많지만 대구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최원건 감독은 이 공격 세부 전술이 굉장히 약한 감독이어서, 여기서 사실은 볼을 잡았을 때 뭐 세징야가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고 에드가가 받으러 나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구성상
에드가가 측면까지 받는 것보다는 에드가는 센터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예. 상황에서는 이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도 효율적이거든요. 에드가 선수가 그렇죠. 있기 대구 때문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 세징야 선수가 뒤로 받아서 마무리해도 되고 고지현 선수가 뒤로 받아서 마무리해도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센터 그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 황재원 선수와 홍철 선수를 1대1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혹은 크로스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냐가 이런 전형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시노 그냥 김강수 선수가 입대를 뭐 가정을 안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은 요시노 선수를 센터백으로 했다고 하고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박세진 선수가 일단 들어가 있죠. 투입이 네. 되겠죠.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이 박재진 선수가 일종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미처럼 뛰거든요. 이런 전형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 벨톨라, 박세진, 그다음에 요시노가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조명석이 이렇게 벌려 있고 김지현 선수 이렇게 벌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뭐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뭐 풋백 고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상시에 대구가 하는 대로만 해도 이게 전술이 또 크로스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일단 요시노, 박세진, 벨톨라가 3대 2의 상황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볼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압박을 진행을 했을 때 그냥 요시노 선수는 일단 볼을 잘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양쪽으로 전개를 해줘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폭백으로 안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아니 죄송해요 3백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럼 박세진 선수를 이런 식으로 공미를 올려놓고 요시노 벨톨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렇죠. 김진혁 선수한테 김진혁 선수 고명석 선수한테 전개를 맡기고 약간의 뭐 양쪽 풀백들이 조금 내려와서 받아주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발생에서는 어쨌든 이 네 명으로 볼 소유가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 만약에 김진현 선수, 고명석 선수가 압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하면 박세진 선수가 이렇게 와서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박세진 선수 여기서 앞에서 돌아가지고 측면으로 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몰고 들어가서 한 지금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잔디 또 블록이죠. 네네. 여기까지 진입을만 할 수 있으면은 성공이라 좀 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이지선다를 걸 수 있죠. 이 선수가 오른쪽 윙이 왼쪽 윙이 딸려 놨을 때 황재원 선수한테 또 1대1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박세진 선수가 저기 있는 공간으로 침투했을 해서 왼쪽 윙도 같이 딸려오게끔 만들어주고. 그렇죠. 예. 결국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대1이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1대1 해서 만약에 황재원 선수가 이런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으면 바로 여기서 크로스 봐도 되거든요. 아니면 고재현 선수라든지 이런 이런 식. 선수들 보고서 한번 툭 주고 자기는 바로 이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라인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투가 바로 나올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황재원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1대1 상황을 받았다. 만약에 요시노 선수를 스위퍼로 씀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박세진 선수가 여기서 볼을 이어주고 여기서 침투를 해 들어가면 이 선수는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침투를 하면 따라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 요시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또 다시 볼을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하면 더-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여기서 뭐 왼쪽 측면으로 벌려준다든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이제 백으로 해서 선수한테까지 다시 주고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벨톨라 아까 오른쪽을 투입을 하는 게 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음, 이렇게 황재원 선수가 오고 박세진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했어요. 더미러닝을 뛰고 그럼 이 선수 이만큼 끌려 나오면 또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예. 여기 사실 막을 사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막을 선수는 이 선수가 끌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준비가 선수가 끌러와야 돼요. 네, 이렇게 끌려오면 그냥 벨톨라 받고 그냥 또 요시노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전적으로 소유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대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볼을 전개를 하고 싶으면 벨토 선수가 여기서 잡고 돌아서 여기 주는 게 아주 특화된 선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또 구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포항전에는 이런 장면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를 제가 프리시즌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프리시즌에 이런 효과 제가 뭐 단톡방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이런 네. 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극찬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정말 잘 되면 되게 좋은 전술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시즌 시작을 하니까 여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냥 귀신같이 작년같이 그냥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요시노 선수를 여기다 쓰면서 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또 반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오른쪽에서 했던 것처럼 고명석 선수, 김진호 선수가 이 상대를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박세진 선수가 오른쪽에 투입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은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와서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똑같이 세징야 선수가 받으러 오면 여기가 끌려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세징야 선수는 홍철 선수를 줘도 되고, 홍철 선수를 주려고 하면 또 여기가 끌려 나오면 또 고지현 선수가 여기를 침투를 하면 되고, 박세진 선수가 여기로 오게 되고, 이런 음, 식으로 중거리 공간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세징야 선수가 받고 홍철 선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고지현 선수한테 주면 박세진 선수가 여기로 침투를 해서 여기서 중거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상대 미드필더들은 엄청 뛰어야 되는 거리도 많아지는 거고, 음. 좀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일단 이 전술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 약점은 있어요. 이 전술도 여전히. 왜냐면은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시노 선수를 좀 잘 센터백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시노 선수는 이렇게 전진을 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좀 특화된 선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시노 선수가 이렇게 상대가 만약에 역습을 나오는 상황에서 요시노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요시노 선수를 스위퍼로 투입을 해도 한 명 정도는 빠져도 고명석도 빠르기 때문에 커버가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노 선수가 스위퍼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 전술에 대한 효과 요 그렇죠.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좀 공격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대구 팬분들은 하나 이제 좀 저희가 계속되는 어떤 얘기를 계속 되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백스리를 이용했을 때 한 명의 선수가 계속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라와서 공격 상황이 됐든 빌드업 상황이 됐든 혹은 공격 상황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적 우위 상황 혹은 동등한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이쪽에 있는 양쪽 윙백에 있는 선수들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이 3라운드 리뷰 때 통틀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캐리그 1 레벨 그리고 프로축구 레벨에서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어떤 공격을 풀어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예. 아무래도 물론 기량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음. 어느 정도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1인분이 하기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1인분은 할 만한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영향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안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용호 감독도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사실 불안한 거예요, 뒤가. 네. 왜냐면 이 센터백이 이쪽으로 하나 빠지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세 명이 있으면 안전한데, 든든하게. 사실 또 하나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상대도 수비를 앞서 언급했듯이 그 상대도 프로 레벨인데, 이게 제대로 수비가 갖춰진 상황을 그냥 이 선수 한두 명, 에드가 세징야, 뭐 예를 들면 에드가 뚫어주고 세징야가 마무리하고, 이런 걸로는 사실은 뚫기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그런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활용을 하는 게, 뭔가 뭐 최영호 감독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팬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를 막 화려하게 뭔가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뭔가 상대를 무너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티키타카 이런 거 절대 없고 그냥 수적 우위, 공간의 점유, 하프 스페이스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뭔가 막 대구가 어려운 축구를 구사한다고 하기에도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능력을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일단 대구에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음. 능력을 좀 잘 살려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조금은 리스크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에드가 세징야 기용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세징야 선수는 여전히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느린 지공을 활용할 수 있게 이 선수들이 볼을 잡고 에드가 선수는 박스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준다면, 저는 에드가 선수, 세징야 선수는 여전히 리그 탑급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언급했던 그런 전술에서는 바셀루스의 선수 자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에드가 세징야 선수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바셀루스 선수를 뭐 그렇게 뭐 포기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에드가 세징야가 공존을 했을 때 대구 팬분들은 '아 이 둘이 공존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 에드가 세징야 선수를 효과적으로 이용만 한다면은 이 둘의 공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긴 하거든요. 네, 에드가 근데 그 세징야 문제 네. 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느린 템포를 가져간 볼을 많이 들고 있으면 돼요. 최대한. 세징야 선수, 에드가 음 선수를 쓰고 싶으시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높은 프레싱을 하고 만약에 대구가 좀 소유권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바셀루스 선수를 쓰셔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상대팀이 어떤 플랜을 갖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6연전 동안 4-4-2를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정말 깰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만약에 감독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과 그렇습니다.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구조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서 이 앞으로 3연전 동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뭐 재미로 저희가 그 음 막 FM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실제로 참고로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네네. 하면은 깰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제가 막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많이 해 봤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냥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첫 번째 백3에서 플랫백 3는 절대 안 되고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무조건 공격에 참여를 해 줘야 이 전술은 통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결국에는 핵심은 양쪽 윙백의 활용에 있어서 얼만큼 이 왼 윙백들의 아이솔레이션을 보장해 줄 수 있냐. 그렇죠. 공격적으로 음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사실 뭐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황재현 선수를 미드필더처럼 놓고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고재현 선수가 일단 측면 1대1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거보다는 황재현 선수의 1대1이 저는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놨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음. 다양한 의견 혹시나 뭐 저보다 더 좋은 생각,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즐겁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의견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결국에는 전술을 짜는 거는 뭐 코치님들 혹은 감독님들이 짜시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사실 최종 책임자는 감독님이십니다. 그렇죠. 뭐 지난 세 라운드 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2023 시즌과 그렇게 달라진 건 없었고 겨울에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여튼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쪼끔 위험하다고 싶기도 했고 사실 음. 그래서 나온 콘텐츠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B급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간 네, 예. 그 마지막으로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전술, 예를 들면 막 갑자기 4-3-3을 하자던가 아니면 네. 뭐 4-4-2로 뭐 바꾸자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거는 이제 팀이 망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현재 위치, 현재에서 어떤 부분들을 만져주면 나아질 것인가라는 접근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또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업로드 될 때 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그거 보고서 '아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토론의 장 다들 대구 축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뭐 짧게나마 한번 저희의 시선으로 광주 FC전을 포함해서 남은 향후 3연전에 대한 어떤 그 공격 전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사실 유튜브 콘텐츠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뭔가 되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장면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저도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면서 했던 고민의 흔적이라서 같이 좀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봤을 때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저희 업로드할 콘텐츠 광주 FC전을 한번 준비해본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좀 나은 콘텐츠로 한번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지금은 디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